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랬던 한동훈 씨, 이 한동훈 씨의 향후 정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씨에 대해서 지금 정치에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다시 정치에 복귀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 또는 뭐 썰들이 정치 평론가들이라든가 뉴스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씨의 향후 정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소 좀 불완전한 사주이지만 이 사주를 기준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는 지금 현재 여기 시주가 없는 상태예요. 그 없는 상태라서 이걸 예측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의 사주는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 사주는 이 계수, 이 편인이 용신이 됩니다. 용신. 편인격 사주가 용신과 상신이 연월간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시주에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는 조금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이분의 여기 시주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마 그 가불목을 주제로 하는 글자들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정화를, 여기에 이제 시주에 있는 글자가 예를 들면 이제 병자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병정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기토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무기토가 올 수 있는데, 일단 올 수가 없는 글자는 경금이라든가 또 임계수 이런 글자들은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경금이나 임계수가 와 있다면 여기에 있었다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소년급제를 했는데 그 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주에 있는 글자가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은 대체로 목이나 화나 여기에 올 수 있는 글자는 목이라든가 화라든가 토 요런 글자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상당한 출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예측만 할 수 있고 시주에 실제로 어떤 글자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 현재 연월일만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앱상으로는 우리가 여기 보면 경술대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경술대운 갑진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대운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1.3대운, 정확하게는 1.3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대운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3대운이기 때문에 이분이 4월생이에요. 4월생이니까 대체로 1.3대운을 적용하면은 7월 한 7월 한 20, 한 7, 8일 이때까지는 대운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한 8월쯤부터 8월 초부터 양력 8월 초부터 대운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경술 대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앱상으로는 경술대운 갑진년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신해대운 갑진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대운 갑진년은 좋은 운이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요 신해대운 갑진년의 요 상반기 중에는 여전히 신해대운에 있기 때문에 8월 전에 요때부터 이제 8월부터 경술대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해대운 갑진년에 지금 한 7월 말까지는 뭐 여러 가지 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장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오는 굉장히 난관에 부닥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그렇게 뭐 빛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요 시기들에는 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패는 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신분의 변화는 상반기 중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이제 8월이 되면은 경술대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경술대운 갑진년 임신월 개유월 갑술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분은 정계에 다시 복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귀가 불가능하다. 설사 정계에 뭐 인위적으로 복귀를 할지라도 크게 업적을 세운다든가 빛나지 않습니다. 와도 또다시 실패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분이 어, 이제 8월 이후에가 되면은 경술대운인데 경술대운 갑진년 이렇게 되면은 뭐 8월 9월에는 괜찮을 겁니다. 경술대운 갑진년에서 8월 9월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갈 텐데 갑술월 을해월 병자일이 되면은 병자월이 되면은 그러니까 양력으로 10월 11월 12월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됐을 때는 정통으로 여기에 시주에 어떤 글자가 있는 거에 큰 영향 없이 이렇게 상관 경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수격이 상관을 봐서 일종의 그 편인투식의 형태의 이제 격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 구조에서 대운의 경술이 바뀌자마자 바로 상관 경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상관 경관 위화백단이라 그래요. 상관 경관 위화백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은 100가지 화의 단서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화가 어디에 미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흉한 것이죠. 그래서 어 갑진년 그러니까 10월 이후 그러니까 갑진년도 8, 9월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10월이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아마 이분이 신변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법처리 대상이 되거나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거나 사법에 연루돼서 굉장히 피곤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내년에 을사년이 되는데 을사년의 초반에 굉장히 뭘 좀 움직여 봅니다. 야심적으로 움직여 보지만은 여전히 을사년에 뭐 하나의 운이 있다면 해외에 나가는 게 있는데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후에도 보면은 병원년, 정민년, 무신년, 기유년 이게 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5년간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이분이 정계에 다시 복귀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본인은 아마 정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어렵고 복귀하기 어렵고 복귀하고 난 후에도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다. 그럼 망신만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빚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여기 우병우 박근혜 정권 때 그 말기에 민정수석을 했던 우병우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주의 격국은 완전히 다르지만 우병우 씨의 사주, 우병우 씨가 걸었던 그 몰락의 길,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우병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예요. 여기도 이제 시가 없는데 축월의 정화에서 이제 기토가 떠 있어요. 떠 있고 지지에서 사축합을 하고 있어서 이 우병우 씨는 요 사주 구조를 봤을 때 신은 없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처덕을 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처덕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또는 뭐 부친의 덕을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덕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구조의 이제 사주인데 이분이 2016년, 17년 그럴 때 박근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감방에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때가 이제 갑신대운이 되겠습니다. 갑신대운의 병신년, 2016년 병신년, 그 다음에 2017년 정유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갑목이 와서 용신 이 식신을 갑기합하면서 천간으로는 병정화가 이렇게
지지의 사축파에는 그 이 재성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대몰락의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좀 지났는데 개미대운에 와가지고도 여전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칠살이 천간에 떠 있고 해미합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식취살격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기식취살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개미대원 또 전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모대원 또 역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은 거의 이제는 뭐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데서는 거의 끝났지 않나. 그 신사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미대원, 이모대원, 신사대원이 다 형편없는 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의 이 사주도 마찬가지가 돼요. 지금 경술대원도 힘들지만은 이후에 오는 기유대원, 무신대원 또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여기 태어나서부터 지금 1, 2, 3, 4, 5대운 이 시기에 자신이 태어나서 가지고 왔던 그 운들을 다 쓴 거예요. 다 쓰고 지금 경술대운부터 이제 본격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이번에 선거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머리가 사람이 좋고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 사용하는 어휘라든가 표현하는 거라든가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이해한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중학교 2학년이랑 비슷해요. 중학교 2학년. 그래서 너무나 얼치기고 그냥 철부지 같은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평생 어떤 갑질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든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대패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원인도 됐지 않나. 뭐 전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씨의 향후 정치적으로 한동훈 씨가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해서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정치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설사 복귀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분이 만약에 다시 복귀한다 그러면 지금의 야당은 매우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행운을 잡았는 거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업적이 없다는 거죠. 설사 이제 복귀할지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운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도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도 그렇고 다음 대운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이제 사회적인 성공이라든가 발전 이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분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향후에 어떤 사법 처리 문제 사법 처리 당장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부터 계속 한 4, 5년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것이다.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정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